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일주일의 딱 중간 수요일인데 여러분 하루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뭐 아주 바쁘게 이렇게 지내다가 여러분을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루마운틴님 안녕하세요 대표님.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 잘 듣겠습니다. 나른한 오후님 반갑습니다. 여름 감기 조심하세요. 그렇죠. 지금 막 한참 더운 데다가 또, 감기까지. 축복이님, 안녕하세요. 나른한 오후님, 너무 길어요. 축복이님, 브루마운틴님, 반갑습니다. 나른한 오후님, 안녕하세요. 오두막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방송 잘 듣겠습니다. 나른한 오후님, 축복이님, 안녕하세요. 예, 이제 또 서로 좀 아셔갖고, 인사도 하고, 그러셔도 좋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방송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렇더라 방송 24년 8월 21일 방송 당대표 회담 생중계 이 문제 갖고 또 오늘 하루 종일 그 여러 종편에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재명 생각은 뭐냐? 김기현은 만만하고 한동훈은 부담스럽다? 물음표. 물음표 땡. 예. 뭐 제가 이재명 속에 들어갔다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모르니까 물음표. 자, 오늘 이 이슈가 하루 종일 뭐 갑론을박을 했는데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죠. 25일 날. 자, 하루에 한 번씩 리마인드 하는 얘기. 한동훈 지지하는 개혁 세력 찐우파 유튜브 채널과 한동훈 죽이려는 수구 세력 위장우파 유튜브 채널이 있다. 여러분 잘 구분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더라 방송 24년 8월 21일 방송 당대표 회담 생중계 이재명 생각 김기현은 만만하고 한동훈은 부담스럽다. 정말 그 어제 그 한동훈 측에서 그 생중계하자는 것이 이제 한동훈의 아이디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그 비서실장 박정아 비서실장이 이제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완전히 뭐 여기저기서 막 난리가 나고 뭐 진중권도 나서고 5만 사람들이 5만 사람들이 한마디씩 지금 여기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제 그 내용은 방송 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 돌아가는 상황을 좀 한번 보자고요. 미국 대선이 11월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그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좀 그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뭘 객관적으로 봐야 되느냐? 지금 언론에서는 마치 민주당의 그 해리스, 그러니까 지금 현직 대통령이 그 뭐야 건강상의 바이든 건강상의 이유로다가 좀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갑자기 후보가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 후보를 갖다가 이렇게 경쟁 안 하고 그냥 지명해서 후보를 정한 것도 최초의 일이라고 합니다. 대개 후보들을 갖다가 이렇게 경쟁해 갖고 당내 경쟁이죠. 경쟁해서 선출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 운동을 하다가 중간에 드랍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해리스가 아니면 그 돈을 쓸 수가 없대요. 미국의 그 법이 그렇게 돼 있답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뭐 경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후보로 되더라도 그 바이든이 모아놓은 그 정치 자금 있지 않습니까? 그 수천억의 정치 자금을 갖다가 다른 사람은 못 쓴대. 근데 해리스만 쓸 수가 있대.
어쨌든 상황이 그렇게 됐답니다. 그래서 뭐 다른 후보들도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인정하는 의미로 민주당 후보가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다, 해리스로. 그런데 지금 한국 언론도 그렇고 이렇게 좀 한국에서는 의도적으로 그 어 뭐 "트럼프가 역전이 됐다. 트럼프가 끝났다." 예를 들어 뭐 총 맞을 때만 해도 그 암살 기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만 해도 이제 뭐 선거 해볼 필요도 없다. 이거 트럼프가 확실히 당선된다." 이렇게 얘기하던 언론이 갑자기 스탠스를 바꿔 갖고 해리스를 지금 엄청 빨아들고 있습니다. 마치 해리스가 당선이 확실히 되고 트럼프가 이번에 패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사실 그 미국에 그거를 직접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거는 뚜껑을 열어 봐야 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트럼프가 밀리고 있지도 않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광우병 있지 않습니까? 광우병 선동대 조중동을 비롯해 갖고 많은 언론들이 막 선동을 했잖아요. 선동을 해 갖고 마치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금방 괴물이 되고 무슨 뭐 괴사가 돼 갖고 죽는 것처럼 그렇게 1 년을 갖다 떠들지 않았습니까? 지금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그다음에 최근에 일본의 무슨 뭐 방사능에 오염된 오염수를 갖다가 방류한다. 그거 갖고 또 엄청 또 선동하고 또 떠들어댔잖아요. 조중동에서 엄청 떠들어댔습니다. 뭐 좌파 언론은 말할 것도 없이. 조중동에서 엄청 떠들어야 되는데 지금 1년 지났습니다. 1 년이 지났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수산 시장에서 일본에서 수입한 거 있잖아요. 일본에서 수입한 생선들이 없어서 못 판다. 인기가 너무너무 좋아 갖고 없어서 못 판대요. 심지어는 그렇게 난리를 치고 했던 이재명도 회는 잘 먹는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우리가 지금 정보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세상이 너무 좋아졌잖아요. 뭐 구글 서치하면 언제든지 서치가 되고 뭐 하면 우리가 그냥 제가 필리핀에 앉았어도 한국에 돌아가는 거 그냥 서치 뭐 이렇게 뭐 신문이나 이런 거 서치하고 또 뭐 유튜브 서치하고 또 직접 방송사에서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대충 서치를 하면 윤곽이 잡히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그냥 구글을 서치하면 돼요. 서치해 갖고 뭐 트럼프가 실질적으로 정말 이기고 있는지 지고 있는지, 해리스가 이기고 있는지 지고 있는지 그걸 관심을 갖고 조금만 서치를 하면 거기 뭐 여론조사한 그런 거 이거 다 나옵니다. 예, 그런 게 다 나와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론조사에서는 물론 뭐 여론조사가 또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는 뭐 다 해리스가 이기는 여론조사만 보여주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에 들어가서 여론조사를 하면 실적으로 트럼프가 이기는 여론조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좀 균형을 좀 잡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오늘 이 미국의 대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미국의 대선에 대해서 잠깐 좀 시야를 좀 넓히자. 지금 해외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또 이제 국내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또 설명을 할 텐데, 오늘 좀 특이한 사항은 뭐냐? 트럼프가 머스크 있죠. 일론 머스크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장관에 임명하겠다. 만약에 원한다면 일론 머스크가 원한다면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 갖고 또 화제가 됐고, 또 한편으로는 드디어 맨 처음에 사실 미셸 오바마가 대선 후보로 나온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셸 오바마가 대선에 민주당 후보로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동안 정치 자금으로 모아놨던 미국은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막 도네이션을 막 받잖아요. 지금 이게 수천억이 쌓여 있습니다. 대선 자금이 수천억이 쌓여 있는데 그걸 갖다가 미셸 오바마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 해리스. 해리스만 쓸 수가 있다. 그래 갖고 눈물을 머금고 지금 뭐 오마바가 제가 볼 때는 오마바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좋아서 해리스를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예. 오마바 입장에서는 자기 와이프를 밀고 싶었겠죠. 하지만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오늘 그 유세 현장에서 해리스 지원 유세를 했습니다. 그 영상에 떠 있습니다. 서치해서 보시면 있습니다. 오바마가 그 지원 유세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갖고 지금 트럼프 당선되면 그 머스크를 장관으로, 그가 원한다면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그랬더니 또 대답을 그렇게 했어요. 내가 정부의 그 효율성을 위해서, 효율적인 정을 위해서 뭐 장관에 내가 봉사할 용의가 있다. 하기야 뭐 월급을 돈 때문에 한다고 그러면 그 일론 머스크는 말이 안 되죠. 가만히 있어도 지금 엄청난 그 돈을 갖다가 벌고 있는데 무슨 뭐 장관 돈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봉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봉사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그다음에 또 이 사람이 중요한데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존 F 케네디 있지 않습니까? 그 존 F 케네디의 조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지금 지지율을 갖다가 한 5% 정도 갖고 있대요. 근데 이 5%가 그 캐스팅 보트의 5%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완전 박빙이기 때문에 그 지지율을 갖다가 어느 쪽에 실어주느냐에 또 관건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도널드 트럼프 쪽에 합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 트럼프가 그렇게 공식석상에서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를 지지하면 한 자리 줄 수도 있다. 역시 그 트럼프답습니다. 역시 트럼프는 의 어떤 특징이 그런 거 아닙니까? 직설적이고 그냥 솔직하고 투명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냥 까발기고 뭐 그런 그냥 거침이 없는 그 트럼프의 성격을 그대로 나타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트럼프 쪽에 이제 합류가 결정이 되면 아마 이게 5%의 지지율, 그 제가 말씀드린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갖고 있던 5%의 지지율이 트럼프 쪽에 합류가 되면 트럼프 쪽이 많이 우세할 거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요. 해리스 있잖아요. 해리스는 이제 맨 처음에 그 대통령 후보로 그 바이든이 물러서고 바이든이 이제 지명을 했잖아요. 그걸 갖다가 뭐라 그러죠? 처음에 뜻하지 않은 사람이 딱 나왔을 때 사람이 이렇게 열광하는 걸 뭐라고 해요? 허니문 기간이라고 그러잖아요. 허니문 기간이 이제 끝났습니다. 맨 처음에는 뭐 마침 뭐가 될 것처럼 와와와와 하지만 이제는 뭐 지나고 보니까 그 해리스의 문제점들이 많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중에 이 몇 가지 아주 치명적인 문제점이 뭐냐하면 해리스는 어쨌든 간에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동성이 있잖아요. 그거를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래도 그 크리스찬 베이스 청교도가 만든 나라 아닙니까? 영국의 청교도들이 그 배 타고 건너갔고 그 아메리카를 개척한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그 대통령 선서식을 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식하는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에 이게 동성연애라는 거는 사실 성경의 원리에 보면은 좀 배치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든 그런 사례들이 막 드러나면서 알고 보니까 해리스가 그 뭐야 그 동성연애 아주 그 완전 지지자더라. 뭐 그런 사실이 일단 드러나고 그다음에 해리스가 캘리포니아 주지사였어요. 그 주지사 시절 당시에 최근에 서베이 한 게 또 있는데 자 그러면 만약에 해리스가 다시 캘리포니아의 주지사가 된다면 당신은 그 웰컴 하겠냐? 해리스를 환영하겠느냐? 아니면 해리스를 갖다가 거부하겠냐? 안 뽑겠느냐? 했는데 환영한다는 게 한 20 몇 프로, 그다음에 거부한다는 게 한 50 몇 프로. 그러니까 그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사람들은 뭐죠? 해리스가 캘리포니아를 망쳐놓은 장본인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반증이죠. 그다음에 더 치명적인 게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나라도 왜 그 범죄당들이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뭐 중국인한테 투표권 주고 뭐 불법 체류자 뭐 이렇게 해갖고 그렇게 해갖고 뭐 지금 뭐 하자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돈을 갖다가 25만 원 줄 때도 무슨 뭐 귀화한 사람도 주고 그다음에 난민도 주고
다 주자. 이래갖고 걔네들의 표를 갖다가 지금 막 모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선거할 때. 지금 똑같습니다. 그 해리스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불법 이민자가 미국에 한 그 1,000만 명 정도 된답니다. 근데 이 1,000만 명한테 지금 어떤 법을, 지금 아직 정권이 민주당 정권이잖아요. 바이든 정권이잖아요. 지금 어떤 법을 갖다가 그 통과시키려고 하냐면 그 1,000만 명 정도 되는 그 불법 체류자가 있습니다. 뭐 그런 사람들은 주로 뭐 멕시코 국경을 통해 갖고 뭐 남미에서도 넘어오고 멕시코에도 넘어오고 아주 그 미국이 그래도 파이가 크니까 각종 나라에서 불법 체류 뭐 갔다가 그냥 주저앉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한국 분들도 옛날에는 정말 그 초창기 이민 시절에는 그렇게 해서 뭐 8 년인가 10 년을 갖다가 버티면 그 일도 이렇게 회복을 해 주는 기간이 있대요, 미국은. 그러니까 안 잡히고 어떻게 잘 뭐 8 년인가 10 년인가 버티 옛날에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제가 그 90 년대 NBA 할 때 얘기예요. 아주 옛날 얘기야. 그래 갖고 제가 그때 그 조지 휴스턴에서 NBA 하면서 한 4년 동안 미국에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인제 그 교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그런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이렇게 그 회복을 불법 체류자들을 양성화시키는 그런 기간이 있대요. 그러면 인제 그때 또 어플라이를 해 갖고 또 이렇게 뭐 영주권도 따고 뭐 이렇게 해 갖고 인제 이렇게 체류를 하는데 지금 그 해리스가 지금 통과시키려는 법이 뭐냐면 현재 한 1,00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1,000만 명이면. 1,000만 명의 불법 체류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뭐 드라이브 라이센스 같은 그런 어떤 증명 있잖아요.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걸 갖다가 발급을 해 갖고 그 사람들한테 투표권을 줘서 이번에 투표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 이게 말이 됩니까? 불법 체류자인지 뻔히 알면서 자기가 대통령 당선이 되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투표권을 주는 법안을 발의해 갖고 그냥 운전면허증만 가져가면은 "그래 찍어, 찍어. 나 찍어. 내가 이렇게 구제해 줬으니까 나 찍어."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 그 맥락을 좀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한국의 언론들은 이걸 방송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 설명을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마치 여기 보세요. 거칠어지는 트럼프의 입 해 갖고 뭐 "해리스는 미치광이다. 내가 더 잘생겼다. 임기 첫날 이민자 대규모 추방 작전이다." 이 얘기를 갖다가 트럼프가 왜 하는지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예. 안 가시잖아. 아니 왜 트럼프가 뜬금없이 뭐 임기 첫날부터 뭐 그 이민자를 대규모 추방하겠다느니 뭐 "내가 더 잘생긴" 뭐 "해리스가 미치광이라느니" 뭐 이게 왜 그러겠어요? 아니 해리스가 미치광이라는 거는 그 제가 말씀하던 그 동성 그거 있잖아요. 그거에 그 엄청난 지지자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임기 첫날부터 이민자 대규모 이게 이민자가 앞에 그걸 빼먹은 거죠, 여기서. 그 뭐죠? 지금 그 한국 언론들이 그 뭐야 트럼프를 갖다가 좀 불리하게 하고 해리스를 유리하게 이렇게 방송을 하기 때문에 첫날부터 이민자를 추방하는 게 아니라 뭐죠? 정확히 얘기하면 불법 이민자 1,000만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겠다. 왜 걔네들한테 투표권을 주냐. 말이 안 된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예, 트럼프의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금 그 이 얘기를 꺼낸 건 뭐냐면 여러분 미국 대선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뭐 그 세계의 경찰이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지금 세계의 뭐 여러 가지 일에 관여하고 있는 게 그거 아닙니까? 또 대통령이면 미국의 그 최고의 탑 레벨의 그 CEO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해리스를 지지하던 트럼프를 지지하던 문제는 뭐죠?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유리할 게 없다. 제가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에 대해서 지금 그 스탠스가 굉장히 애매해요. 북한의 핵을 갖다가 규제를 갖다가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누가 되든 우리는 불리하다. 왜? 미국은 지금 대한민국에 그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네들
그거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뭐 트럼프가 됐건 해리스가 됐건 내가 대통령이 되면 정말 북한의 핵을 갖다가 완전히 딱 규제를 해 갖고 어쨌든 북한을 갖다가 장난 못 치게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대통령이 없어요,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공화당도 그렇고 지금 그렇게 선언하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누가 되든 이게 북한 문제가 얼로 틀지 모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죠? 우리는 이 스스로 우리가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힘을 키우는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항상 그랬잖아요. 평화라는 건 뭐야? 힘에 의한 평화. 힘에 의한 평화지 힘이 없으면 그게 평화가 유지되지가 않습니다. 그 힘을 갖다가 외세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물론 외교도 잘해야죠. 외교도 잘해야 되지만 그 외세가 우리나라를 지켜줄 수 있는 그 메리트를 줘야 된다는 우리가 힘을 갖고 있어서 북한하고 손잡는 것보다는 그래도 대한민국하고 손잡는 게 우리나라의 국익에 맞는다. 이 이미지를 확실히 각인을 시켜줘야 그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 예. 예. 박정숙님, 제가, 예. 박정숙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예. 나른한 오님, 이 채널은 귀팅, 눈팅만 하는 채널인가요? 예, 블루마운틴님, 아이고, 여기나 저기나 다 엉망이네요. 예, 지금 미국도 완전 개판 5분 전입니다. 엉망입니다. 예, 지금 이게, 정말 모든 나라가 다 한계에 온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지금 완전 개판이고, 유럽도 개판. 이번에 프랑스 올림픽 그 개막전 하신 거 보셨잖아요. 그렇게 개판치는 개막전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음,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이게 다 개판이 됐습니다. 예. 예, 선거권 때문에 언론에서 우리나라하고 같은 맥락이라 안 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음, 나른한 오후님 맞아요. 우리나라 미 대선 언론 보도 문제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미국 돌아가는 얘기를 갖다 좀 하고 우리가 객관적인 시간을 좀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언론에서 떠드는 걸 그냥 믿지 마시고 언론에서 그냥 떠들면요 정말 소고기 먹으면 안 돼. 내가 광우병에 미쳐버리니까 또 언론에서 떠드는 걸 그냥 믿으면은 내가 생선도 먹으면 안 돼. 왜 방사능에 오염되잖아. 다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떠드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내 스스로가 검증할 수 있는 뭔가 어떤 그 시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맞는 얘기고 이건 틀리는 얘기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가능하면 그 정보를 갖다가 내가 직접 접촉해야 된다. 이렇게. 직접 수집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렇다라 방송과 한통령 방송에서는 여러분이 좀 객관적인 견해를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자, 그다음에 이제 국내는 지금 어떠냐, 어떤 현실에 있느냐. 이게 오늘 아주 충격적인 얘기가 나왔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한 여성이 제가 그 영상을 봤어요. CCTV 영상이 떠 있더라고요. 여자를 갖다가 그 엘리베이터를 쫓아갖고 탑니다. 그러니까 딱 둘이 타는 거죠. 남자하고 여성 한 분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뒤에 그 색에서 방망이, 그러니까 야구 방망이를 갖다가 끊어더니만은 그냥 무차별로 때리기 시작합니다. 4층까지 올라갈 정도, 4층에 엘리베이터가 쓸 때까지, 그러니까 1층에서 4층까지는 넌스탑으로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차별로 때려갖고 여자가 좀 다치기도 하고 굉장히 큰 그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남자는 어떻게 됐느냐? 살인미수 혐의로 현재 구속을 했다고 합니다. 현장범 아닙니까? 예, 현행범은 뭐 그게 필요 없죠. 무슨 판사 영장 이런 게 필요 없습니다. 현행범은 구속이 가능합니다. 바로. 예. 지금 이게 그래서 이제 물어봤대. 이게 파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오후 2시 30분쯤 일어난 그제군요. 그제. 근데 뉴스는 오늘 나왔네요. 그저께 일인데. 그래갖고 경찰에 이제 갔을 거 아닙니까? 그냥 물어봤대요. 왜 그렇게 했느냐? 뭐 여자를 아는 것도 아니고 그랬더니 현실에 불만이 있어서 범행을 했다. 그냥 두들겨 팼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예. 그러니까 지금 사회가 지금 이런 사회가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회. 예. 그런데 이런 사회를 갖다가 누가 만든 겁니까? 결국 한국의 정치가 그렇게 만든 거죠. 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정치라는 게 뭡니까? 정치라는 거는 사회의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정치입니다. 그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이 뭐죠?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사회의 근간이 되는 그 법이 있잖아요. 법을 갖다가 제정하는 사람. 이 법이 합리적인지, 이 법이 합리적이 아닌지, 그럼 합리적이 아닌 법이 있으면 다시 개정을 해서 뜯어 고쳐 갖고 현실에 맞게끔 합리적으로 계속 그걸 갖다가 해 나가는 게 국회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거는 사회 시스템인 거예요. 그 기준이라는 거지, 기준. 거기에 따라서 살인죄가 되기도 하고 살인죄가 안 되기도 하고 법을 갖다가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범죄자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하는 게 그 법이란 말이죠. 법의 규정.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뭐죠? 뭐 그 뭐야? 그 서로 그 내통하는 걸 간통. 옛날에는 간통죄가 있었어요. 제가 젊었을 때는 간통죄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회가 바뀌잖아요. 사회가 바뀌니까 어느 순간에 이게 간통죄라는 게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사회 기준으로 봤을 때 성립이 안 된다. 그래갖고 지금 간통죄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 국회의원이 어떤 법을 어떻게 방향을 잡고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의 어떤 시스템이 바뀐다.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면 사회 시스템이 엉망이 됐다는 건 뭐죠? 정치인들이 자기 역할을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왜 그러겠어요? 아니, 국회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 다 범죄자들이 들어가 있는데 사회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회가 이렇게 미쳐 돌아가는 겁니다. 예, 이 사람이 정신병에 걸린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우리 사회 전체가 지금 전반적으로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정치인들이 져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니, 정치인들이 하는 게 뭐가 있어? 아니, 기업인들이야 산업을 일으키고 어떤 재화를 그걸 갖다가 그 뭐야 그 상승시키고 어쨌든 간에 재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업인이잖아요. 그래서 뭐 비즈니스도 하고 장사도 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뭐 교수 그러면 교수 뭐 아이들 가리키고 했고 그 후학을 갖다가 키워내고 그 백년 대계를 향해서 거기 집중하는 게 아닙니까? 그럼 정치인은 뭐예요? 아니 왜 월급을 갖다가 그 1년에 연봉을 갖다가 1,600만 원씩 받는 거예요? 아니 딴 거 없어요. 딴 거 하라는 게 아니야. 걔네들한테 무슨 탄핵하고 이러라는 게 아니라 정치들은 뭐야? 우리 사회가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다가 만들어 달라는 게 정치인이란 말이지. 근데 시스템이 안 돌아간다. 그건 정치인들이 개판을 쳤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고, 예, 나르는 오니 헐 악마를 보았네요. 최영희님, 아이고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국내는 지금 이렇게 정치인들이 개판을 치는 바람에 완전히 지금 사회가 이렇게 정말 미쳐 돌아가고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면 그 오늘 나온 그 뉴스 중에 북한의 군인, 그러니까 민간인이 아니라 민간인이 그 서쪽을 통해서 이렇게 넘어온 경우도 있었죠, 이번 주에. 그런데 이번에 이제 동쪽 해안선을 따라갔고 5년 만에 군인이 귀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군 20대 하사 한 명인데 강원 고성군 동해안 인근 오솔길 걸어서 남하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유가 뭐냐 했더니만은 남한을 동경해서 왔다, 살기 어려워서 내려왔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귀순로가 이렇게 동해안을 따라갔고 이렇게 했는데 그 귀순로가 지뢰밭이 엄청 있다고 그럽니다. 이 지뢰밭은 왜 매설을 하느냐? 남한이 북한을 갖다가 침공할 때를 대비해서 지뢰를 지금 심는 게 아니라 거꾸로 북한 주민들이 남한으로 귀화하는, 남한으로 귀순하는 그런 걸 갖다가 막기 위해서 지금 수만 개의 그 지뢰를 갖다가 국경지대에 매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금 추측하기에는 이 군인이 그 지뢰밭 작업, 지뢰를 매설하는 작업, 그 지뢰밭 매설을 하면은 어디가 안전한 길이고 어디가 지뢰밭 길이고 알 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했으니까. 그래서 그
지뢰밭을 매설한 그 군인이 알기 때문에 지뢰를 밟지 않고 잘 이렇게 귀순했을 거다. 이렇게 지금 다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러면 어떻게 그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을까? 그 핵심 키워드를 갖다 지금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잡고 있습니다. 이게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달 21일이면 7월 21일이죠. 약 한 달 전이네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대북 방송을 하고 있다 합니다. 그 이후로. 그래서 지난 8일, 8월 8일 날 인천 강화군 교동도 육로로 북 주민이 한 명 귀순했고, 그 다음에 어제는 강원 고성군 육로로 북한군 군인이 한 명 귀순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요한 거는 항상 그 슈츠 영상으로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대북 확성기가 아니 그게 뭐 확성기 튼다고 해갖고 그게 뭐 그 효과가 있겠어? 그게 개성까지 들린답니다. 대북 확성기가 여기서 틀면 워낙 성능이 좋은 대북 확성기라서 개성까지 들린답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그 하는 이유가 뭐야? 굉장히 여러 가지 뭐 드라마 얘기도 하고 무슨 북한의 체제도 얘기하고 뭐 남한의 어떤 그런 것도 얘기하고 심지어는 날씨까지 얘기를 해준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해주에 산다거나 그 근처에 개성에 산다거나 뭐 이런 사람은 대북 방송에서 오늘 뭐 파도가 잔잔하고 뭐 언제부터 비가 오고 언제부터는 맑겠습니다. 그러면 북한에서 하는 일기예보는 틀린대요. 믿을 수가 없대. 그러니까 남한에서 하는 그 대북 방송에 그 예보를 갖다가 듣고 그러고 나가서 그 고기를 잡으면 정확하다. 좋은 날씨에 위험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대북 방송을 많이 듣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북한에서 이제 넘어오신 분들 그 얘기를 들어보면 대북 방송을 많이 듣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죠? 그 오물투여 있잖아요. 북한에서 무슨 뭐 그 이렇게 풍선으로 해갖고 오물투여 그래갖고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다가 그래 니네들이 그러면 우리도 대북 방송 다시 하겠다. 그래갖고 시작한 게 대북 방송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걸 쇼츠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린 게 한번 보시죠. 대북 방송의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는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대북 방송입니다. 한번 보시죠. 승용차 유리가 부서지고 심지어 항공기 운항마저 일시 중단됐습니다. 북한이 날린 1000개가량의 오물 풍선 때문에 남북 간의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우리 국민의 불안과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려는 북한의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고 우리 군은 오늘 중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방송을 실시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 안전과 국가 안보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군이 가장 두려워하는 비대칭 전력이 바로 대북 확성기 방송이라고 합니다.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데는 북한의 관심사는 오로지 확성기 중단이었다. 확성기 문제에 집중하더라. 그야말로 북한 군기가 무너지고 방송을 두던 군인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이것이 제일 불안한 요소인 거죠. 승용차 유리가 부서지고 심지어 항공기 운항마저 일시 중단됐습니다. 북한이 날린 1000개가량의 오물 풍선 때문에 남북 간의 상호 신뢰가 북한에서 과거에도 대북 방송을 갖다가 우리가 할 당시에 가장 같이 회담을 했는데 거기서 계속 물어본 게 뭐냐? 대북 방송을 빨리 멈춰라. 대북 방송 빨리 멈춰라. 언제 멈출 거냐? 그 얘기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물어봤다고 합니다. 회담하면서 그만큼 대북 방송이 워낙 그 북한의 체제가 열악하기 때문에 대북 방송을 계속 들으면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더군다나 요즘 또 젊은 세대 아닙니까? 지금 20대가 넘어왔다고 그러는데 거기도 MZ세대가 있을 거잖아요. 우리만 MZ세대가 있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한테는 더 이상 이게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군수석상에 의하면 확성기 방송의 노래 듣고 심경 변화를 일으켜 귀순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군 관계자는 확성기 가천권에 살고 있는 북주민과 전망부대 북한 군인이 심리적 동요를 겪을 것이다. 예, 그래서 굉장히 이 대북 확성의 그 효과가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런 거를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계속 해야 된다고. 예, 윤석열 대통령님이 확실히 제가 그랬죠. 장영이라고 배짱이 있다고 그거 해야 됩니다. 자, 그 이제 오늘의 그 좀 그 메인 이벤트를 좀 얘기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그 생중계를 갖다가 제안을 했잖아요. 그 한동훈 대표 측에서. 그래갖고 이제 그걸 갖고 좀 신경전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이해식 그 비서실장은 뭐냐, 여야 회담이 정치 이벤트냐, 상당히 불쾌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한동훈 대표는 국민이 보는 건 불쾌한 일이 아니고 오히려 좋은 일이다. 의제 제한은 없다. 그냥 마음대로 그냥 주제를 정해라. 내가 무슨 의제든 다 응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좋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히려 좋은 일이다. 그래서 이 생중계는 그 한동훈 대표의 아이디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표회담 전체 생중계를 제안을 했고, 그 다음에 국힘의 관계자는 뭐냐, 국민에게 회담 전체를 상세하게 보여주자는 취지다. 이렇게 했더니 아까 말씀드린 그 이해식 그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그 여야 대표회담을 중계하면 어떤 면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오히려 불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이게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마 그 최상병 특검을 두고 이렇게 압박을 하면 네가 외부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내부적으로도 그 뭐죠? 국힘 안에서도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조차 하면 안 된다는 사람들이 그래도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압박하면 너한테 불리해질 거다. 이런 운명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동훈이 그 정도 해갖고 그게 되지는 않습니다. 예. 아니 그 정도 대비는 다 하지. 한동훈 같은 천재적인 머리를 갖고 똑똑한 사람이 뭐 그 정도에 눌리겠습니까? 예. 다 그 예상 질문 아닙니까? 그런 거는 너무 한동훈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자, 그래서 지금 거기서 지금 밝힌 얘기는 그거예요. 그 박정하 대표, 그러니까 비서실장, 당대표 비서실장을 통해 갖고 여야 대표 회담 처음부터 끝까지 오픈하면 어떨까라고 제안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만은 그 이해식 비서실장이 실무회의 때 형식 주제 협의를 거쳐 발표해야지 미리 툭 던지듯이 생중계하자. 이렇게 하면 이게 뭐야, 한동훈 이벤트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 불쾌하다. 단어를 불쾌하다는 단어를 썼어요. 불쾌하다. 예. 아니 근데 뭐 그 본인이 불쾌하고 뭐 어쩔 거야? 뭐 하지 말자는 거야? 불쾌해서 하지 말자는 거야? 어쩔 거야? 예? 자, 지금 의제 두고 삿바 싸움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쪽에서는 지금 뭐 민생지원법, 선별지원 이런 거죠. 민생회복. 그다음에 정쟁을 중단하자. 이걸 우리 선언하자 만나갖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죠? 무슨 뭐 탄핵 특검법 이런 장난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정치개혁 상설기구 협의체를 갖다가 구성을 하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재명은 뭐 죽으나사 지금 최상병 특검법에 목숨 걸지 않고 있습니까? 그리고 더 센 최상병 특검법을 이미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공약했던 20만 원 전국민 지원법, 그다음에 지구당 부활. 지구당 부활은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는 거야. 뭐 다른 것도 있지만 합의할 수 있는 내용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자, 최상병 특검법 이런 거는 그 제보 공작 논란도 포함시키자, 수사에 포함시키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이재명 쪽에서는 제3자 추천 수용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분석하기에는. 그다음에 민생회복지원금, 이거는 취약계층에 선별로 지급해야 된다. 근데 여기는 전 국민한테 25만 원을 동일하게 지급해야 된다. 거기에 난민도 들어간다고 그랬죠. 자, 이런 좀 시각 차이가 좀 있는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지구당 부활이 있잖아요. 이건 서로 찬성하고 있다는 거야.
그거는 한동훈 대표도 지구당부화를 찬성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도 지구당부화를 이렇게 서로 찬성하고 이렇게 합의 볼 수 있는 그 주제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만나면. 그다음에 금투세 폐지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폐지해야 된다고 한동훈은 얘기하고 있고 또 그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걸 갖다가 밀어붙일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예를 하건지 예를 들어서 지금 하는 게 아니라 뭐 5년이 있다 시행한다 이렇게 뭐 유예를 하든지 아니면 보완 지금은 5천만 원이 되면은 그 세금을 매기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뭐 1억으로 올린다든지 2억으로 올린다든지 이렇게 보완을 해갖고 그렇게 서로 논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합의점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합의가 좀 힘든 것도 있고 최상병 특허법이나 뭐 민생회복지원법 이렇게 합의가 좀 힘든 것도 있고 또 이런 지구당부활이나 금투세 폐지는 또 서로 생각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합의가 가능성이 높은 것도 있다. 이렇게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채널A에서 아주 재미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갖다가 한번 방송을 했는데 자, 그럼 만약에 이걸 생중계로 했을 경우에 그럼 어떤 폼이 될 거냐? 그 포맷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생중계 포맷이. 자, 첫 번째 그 가능성. 첫 번째 하는 뭐냐? 그냥 그 네 명이서 얘기를 한다. 한동훈 대표,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그다음에 두 비서실장. 이렇게 네 명이 얘기하는데 카메라가 여러 대 있어갖고 이렇게 각각 이렇게 얘기하는 걸 갖다가 쫙 비치면서 그렇게 생중계할 수 있다. 선택 1. 자, 선택 2는 뭐냐? 우리가 약간 좀 그런 뭐 대선 후보 토론하듯이 사회자가 있어갖고 뭐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고 싶은 거 뭐 5분 시간 주고 이재명이 얘기하고 싶은 거 5분 주고 뭐 거기에 대한 또 반박의 논리 뭐 합의면 합의 반대면 반대 논리 갖고 사회자가 그걸 갖다가 각 주제별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시간을 딱딱 정해갖고 이런 방식이 있다. 이렇게 해갖고 또 재미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생중계를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 무슨 포맷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이제 또 한번 가능성.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중요한 거는 항상 그 쇼츠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우리한테는 굉장히 지금 중요한 어떤 전환의 국면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이재명 대표와 그 한동훈 대표가 만난다는 것이 이 어떤 전환의 국면이 분명히 그런 영향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 대한 그 쇼츠 영상을 만들어서 또 이렇더라 채널과 한통령 채널에 올렸습니다. 한번 보시죠. 한동훈 대표와 회담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김기현 대표님을 만인이 보는 가운데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길 바랍니다. 한동훈, 이재명 대표 회담과 관련해 국민의힘에서 회담을 전부 생중계하자. 민주당이 동의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오픈해서 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전 TV 토론도 좋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민주당은 예의에 어긋난다며 불편한 심기를. 기왕이면 그 논의 과정도 다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시면서 양당 대표가 어떤 고민을 해서 그런 결론들이 나오는 건지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국민의힘에 이에 대해 유감 표명 등 적절하게 수습을 한 다음 실무회담을 갖자고 답했다고. 자꾸 비공식적 만남을 요청하고 만인이 보는 가운데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길 바란다. 아주 정답을 말씀하셨더라고요. 작년 6월에 이 정신으로 다시 돌아오시기 바라고. 앞으로는 하자고 하면서 뒤로는 실질적으로 자꾸 미루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불쾌하다 하는 거는 김기현은 만만하고 한동훈은 좀 부담스럽다 이런 오해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한동훈 대표와 회담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김기현 대표님을 만인이 보는 가운데서 허심탄회하게. 제가 그 쇼츠 영상하고 오늘 그 타이틀을 갖다가 이렇게 잡았죠. 김기현은 만만하고 한동훈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예. 그렇게 지금 그 올렸는데 그러니까 한동훈은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왜냐하면 여기 여러분 그 쇼츠 영상 중간중간에 그 이재명이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시점이 언제냐 하면 불과 1년 전입니다. 1년 전에는 김기현 씨가 당대표였잖아요. 국힘에. 그러니까 계속 이재명이 뭐라고 했느냐. 서로 당대표끼리 만나자. 회담을 하자. 그러니까 그 여당의 대표과 야당의 대표가 만나서 회담하자. 그러니까 김기현이 계속 미적미적 이렇게 미루니까 아니 왜 미루느냐. 그리고 김기현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하는 내용을 오픈하지 말자.
그랬더니 이재명이 뭐라고 그러냐. 그 로테놀에 그냥 의자 하나 갖다 놓고 책상 하나 놔놓고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냐. 국민이 보는 앞에서 얘기하자. 그러니까 국민이 보는 앞에서 얘기하자. TV 토론도 괜찮다. 그렇게 해갖고 그 자기의 회담을 이 여당과 야당의 당대표가 만나는 그 회담을 국민한테 오픈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왜 자꾸 도망다니고 이거 안 하자는 거 아니냐. 겉으로는 하자 하면서 이렇게 도망다니는 거 보니까 회담할 생각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계속 공격을 했었어요. 1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가 나오니까 1년 전 얘기가 그대로 소환이 된 거예요. 왜냐? 지금 한동훈 당대표가 얘기하는 게 1년 전에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거고 아주 똑같잖아요.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냥 국민들이 다 알게끔 그냥 국민 앞에서 그렇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렇게 알게 하자. 국민들도 알 권리가 있지 않느냐. 국민 스스로 판단하게 하자. 이렇게 해갖고 지금 제안을 한 거예요. 생중계를. 그랬더니 거기에 무슨 예의가 없느니 뭐가 어쨌느니 하면서 지금 민주당이 발끈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했다고요? 어제 실무진 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그걸 갖다가 취소했습니다. 사과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민주당 비서실장이 사과해라. 이렇게 하면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내로남불의 전형 아닙니까? 1년 전에는 그렇게 이게 없어질 수가 없는 게 제가 조금만 서치하면 제가 지금 영상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쇼츠 영상을. 그걸 제가 무슨 수로 자료를 갖고 있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구글 서치 좀 하고 그냥 인터넷에서 그냥 과거에 이재명이 뭐라고 그랬는가 조금 서치하면 말도 떠 있고 사진도 떠 있고 기사도 떠 있고 영상도 떠 있고 다 떠 있습니다. 예. 요즘 완전 정보의 홍수 시대라고 그러잖아. 예.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더 이상 이렇게 국민을 갖다가 개돼지로 알거나 이러면은 큰 코 다친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장수봉님, 이재명은 생중계 안 해야 했던 말을 생갈 수 있으니 받기 어려울 듯 하네요. 내가 언제 그랬어?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런 식으로. 그럴 수도 있죠. 나라나는 오님, 찌재명 얼굴이 더 불쾌한 최미나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최미나님. 최명희는 생명 특검법 되지도 않는 거로 언제까지 울고 먹을 거냐, 세월호가 생각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미나님 말대로 제가 왜 한동훈이 그 제3자 특검,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민주당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위헌적인 그런 걸 갖다가 지금 더 센 걸 만들어 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 폐기하고 만약에 회담을 해서 그걸 폐기하고 그냥 한동훈이 만드는 특검법, 제3자 특검법으로 그 특검을 하겠다. 이러면 해야 된다는 거지. 그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언제까지 어차피 걔네들이 거부권에도 계속 올리면 지금 국회 자체가 범죄당이 192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서 올리면 그게 계속 올리고 또 계속 거부하고 이 짓을 계속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김경수 그 드루킹 사건도 맨 처음에는 그 문자 댓글 조작이 국힘에서 한 줄 알았더니 그것도 특검을 한 겁니다. 특검을 해갖고 파보니까 결국은 김경수가 나왔다. 드루킹이 나오고 킹크랩이 나오고 김경수가 나왔다. 이게 반전이 될 수 있다는, 충분히 반전이 될 수 있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갖다가 그 한동훈 당대표의 얘기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하는데 그 내용은 뭐냐? 한동훈 당대표의 그 내용으로 해야 된다는 거지. 그 범죄당의 내용으로 최상병 특검법을 하는 게 아니라 한동훈 당대표의 내용으로 최상병 특검법을 해서 특검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수처 믿으면 안 됩니다. 정말 공수처는 지금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완전히 수구 세력이 됐습니다.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정보를 갖다가 적당히 막 흘리면서 범죄당 그것도 했다가 또 어떤 때는 또 이쪽에 좀 유리하게끔 이렇게 좀 제스처도 쳤다가 여러분 그 이종범 그 호수대사
그걸 갖다가 들어오라고 난리를 치고 공수처가 막 그래갖고 결국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들어오고 지금 얼마 걸려 8개월 지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그거 소환도 못 하고 있어. 그 이정범 씨를 갖다가 소환도 못 해. 왜 준비가 안 됐으니까 소환을 못 하는 거지. 공수처는 빨리 없어져야 되는 게 공수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최민아님, 회담 생중계 국민이 원한다. 최명희는 거짓말 달인이다. 증거로 남겨라. 맞습니다. 예. 또 어떤 말을 어떻게 뒤집을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아이고, 벌써 8시네요. 예. 제가 조금 할 게 조금 얘기가 있긴 한데 시간이 벌써 8시니까 일단 한통영 방송에서 나머지 얘기는 좀 하기로 하고요. 지금 예고편 잠시 후 5분 있다가 한통영 방송 예고편은 뭐냐? 대선 레이스 한동훈은 여유, 이재명은 조급. 어디서든 출구를 찾아야 된다. 동시다발적인 무차별 공격. 지금 이재명이 아주 급합니다. 예,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서든 뭐 하나를 갖다 걸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싸움의 대상이 너무 늘어났어. 옛날에는 이재명이 한동훈을 상대를 안 해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지금은 한동훈을 갖다가 상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미 대선 후보의 강력한 대선 후보고 지금 완전 전환 국면이 지금 한 2년 반, 3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부터 지금 대선의 국면으로 지금 이재명은 들어갔는데 그러려면 한동훈도 상대해 갖고 내가 한동훈보다 낫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고 또 반면에 뭐죠? 한편으로는 뭐 최생병 특검법이 됐건 뭐가 됐든 간에 빨리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려 갖고 내 사법 리스크를 갖다가 어떻게든 그 기간을 갖다가 단축을 시켜야 된다. 지금 이렇게 해갖고 지금 전방위로 공격하고 뭐 김건희뿐만이 아니라 저건 전방위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라도 걸리면 된다는 거지. 뭐 한동훈을 나한테 돌파구를 찾던 윤석열한테 돌파구를 찾던 김건희한테 돌파구를 찾던 어떤 면에서든지 돌파구만 찾으면 된다. 지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이재명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잠시 후 한통영 방송에서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제가 지난 일요일 날 멤버십 방송을 했죠. 한동훈 준비된 차세대 리더 공적인 일에 사적 감정을 싫지 않는다. 1시간 반짜리 방송인데 제가 컨설팅 했던 툴을 이용해 갖고 설명을 잘 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 지금 멤버십이 4가지로 돼 있습니다. 믿음 1등급, 믿음 2등급, 소망 등급, 사랑 등급. 그런데 멤버십 방송은 믿음 2등급, 소망 등급, 사랑 등급 요 3가지 등급을 뭐 3개 중에 하나 가입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일요일 방송 말고도 지금 멤버십으로 이렇게 라벨이 붙은 게 한 180개 정도 영상이 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다 보시면 굉장히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데 유익한 방송입니다. 자,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후원해 주신 분 감사드립니다.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 주신 분 박정숙님, 김영애님 감사드립니다. 또 슈퍼챗, 슈퍼스티커, 슈퍼생스로 후원해 주신 분 김자영님, 이영숙님, 김용호님 감사드립니다. 또 멤버십으로 후원해 주신 분 믿음이 등급 나른한 오후님, 제이훈림님 감사드립니다. 자, 어쨌든 11월에 제가 영광을 다시 찾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한통령 방송으로 힘을 모읍시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골뱅이하고 한글로 한통령 이렇게 검색하셔갖고 구독, 좋아요, 알람. 오늘 시점으로 이제 구독자가 900명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 구독자가 대선 국면에 김어준의 유튜브 채널하고 맞짱을 한번 뜨려면 150만 명 그렇게 그리고 권리당원 국힘의 권리당원 150만 명이 모이는 그런 한통령 채널로 해서 우리 한동훈 당대표를 대선 후보로 적극적으로 세우자, 당선되게 하자. 그런 플랜으로 시작한 게 한통령 채널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제가 한동훈은 여유, 이재명은 조급 뭘 방송드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갈 채널 이렇더라 채널. 여러분이 써주신 채팅에 써주신 거는 아이고 박정숙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후원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긴 방송, 1시간이 넘는 방송을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멀리 가지 마시고요. 저는 5분 후에 한통령 채널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이렇게 서치, 골뱅이하고 한글로 한통령 이렇게 서치하셔갖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긴 방송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